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는 감옥은 가난도 실패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당신도 한 번쯤 그 생각 앞에 멈춰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온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다. 쓸모 있어야 한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바뀐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건 커리어에 남을까? 이 선택은 손해 아닐까? 이 질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 질문만 남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라질 때다. 오늘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나는 포기를 모른다를 읽고 저의 생각을 한 스푼 얹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말한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마라. 먼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문장은 야망을 부추기지 않는다. 동기를 자극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도망치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다. 가장 자주 인용되지만 가장 오해받는 이야기가 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한다. 겸손하라는 말, 아랫일부터 배우라는 말, 고생하라는 말. 하지만 슈왈츠제네거가 이 말을 꺼낸 맥락은 전혀 다르다. 그는 젊은 시절 바디빌더로 성공하기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수많은 허드렛 일을 했다. 사람들이 피하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칭찬받지 않는 일. 그중 하나가 화장실 청소였다. 화장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빨리 잊히는 공간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맡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가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포기를 모른다 해서 말하는 쓸모는 능력이 아니다. 재능도 아니다. 결과도 아니다. 쓸모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덜 불편해지도록 내 몸을 쓰는 태도이다. 화장실이 깨끗해지면 누군가는 조금 더 편안해진다. 그 사실 하나로 이 일은 충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춘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걸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일은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돼.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나를 중심에 둔 질문이다. 하지만 삶은 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슈왈츠제네거는 끊임없이 이 대비를 만든다. 결과를 쫓는 삶은 불안하다.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도를 기준으로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화장실을 대충 청소할 수도 있고 제대로 청소할 수도 있다. 이 선택만큼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다. 화장실 청소는 상징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경우 이 이야기는 책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캐나다에서 내 삶으로 다시 만났다. 캐나다에 있을 때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고 아이와 나만 남았다. 결혼하고부터 화장실 청소는 늘 남편의 몫이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일의 무게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고마움을 남편이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캐나다의 화장실은 한국과 다르다. 건식이었다. 한국처럼 물을 뿌려 쓸어내릴 수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솔로 닦고 물을 흘려내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건식 화장실의 변기는 그렇게 청소되지 않는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손으로 직접 닦아야 비로소 깨끗해진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다. 손이 멈췄고 몸이 뒤로 물러섰다. 이걸 내가 해야 돼?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녀 중 유일한 딸로 자랐고 엄마 말에 의하면 포실하게 컸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일은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짜증이 밀려와 청소를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나 미룰수록 화장실은 더 더러워질 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결국 일회용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았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깨끗해진 화장실 도자기를 보며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아, 내가 이걸 해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화장실 청소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가끔은 아들과 나의 변이 묻어있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여지없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닦아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더러운 일은 다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었다. 나는 포기를 모른다를 읽으며 나는 그 변기를 손으로 닦고 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쓸모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조금씩 갱신하는 일이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 몸을 쓰는 경험, 그 경험이 사람을 바꾼다. 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며 남편을 이해했고 나를 다시 보게 되었고 내 기준을 조금 바꾸게 되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지금도 화장실이 더러워 보일 때면 말없이 일회용 장갑을 들고 화장실로 간다. 깨끗해진 변기를 볼 때 느껴지는 뿌듯함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다. 쓸모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쓸모란 도망치지 않는 태도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피하고 있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 보상이 없을 때도 나는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다. 책은 말한다. 큰 일을 맡기 전에 사람들은 늘 작은 일을 본다고. 작은 일에서 도망치는 사람에게 큰 일은 오지 않는다. 이건 도덕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의 구조이다. 우리는 모두 특별해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슈왈처 제네거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특별해지고 싶지 않았다. 필요해지고 싶었다. 특별함은 비교에서 나오고 필요함은 관계에서 나온다. 누군가의 삶에 실제로 닿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계획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으로. 화장실은 그 관계의 가장 솔직한 시험대였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삶의 주도권은 위치가 아니라 태도에서 생긴다.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이 일은 임시야. 언젠가는 더 나은 걸 할 거야.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하지만 그 임시가 반복되면 그게 인생이 된다. 나는 포기를 모른다는 언젠가를 믿지 않는다. 지금 하지 않는 책임은 미래에도 하지 않는다. 지금 피하는 자리는 나중에도 피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회피하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결과는 남는다. 쓸모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다. 쓸모란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기준이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부가 아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다. 삶은 그런 사람에게 조용히 길을 내어준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선택은 쌓이고 방향은 만들어진다. 지금 당신이 피하고 있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은 다시 시작된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당신의 화장실일지도 모른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미뤄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어색해서 피하던 대화일 수도 있고 계속 뒤로 미루던 공부 한 페이지일 수도 있다. 혹은 감정 정리일 수도 있다. 그 자리로 오늘 한 걸음만 들어가 보라. 완벽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다. 쓸모는 성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태도는 지금 당신의 가장 사소한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에 오늘 한 번만 행동으로 답해보라. 삶은 거창한 기회에서 바뀌지 않는다. 작은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순간
가만히 방향이 바뀐다. 결국 우리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단 하나의 태도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온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